우선 우리가 앞에 세 번의 시간 동안에 어떤 공부를 했을까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배버부님이 상에 대한 주제를 처음 주셔서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그 탁가라고 하는 이 내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간 전통적인 해석과는 좀 다르게 경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이런 탁가라고 하는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몸에 참여 없이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 그 탁가라고 하는 내적인 영역의 출발이 상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상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탁가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탁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좀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 주제가 우리가 이제 늘 세상을 만나는 현장으로의 삶의 몸통과도 같은 자리,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자리가 있죠. 바로 내입처와 외입처가 대응해가지고 인식이 시작하는 요 자리죠. 그럴 때 이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그래서 많은 경이 말하듯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함께 하는 것이 삼사화합 촉이다. 이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 내입처, 외입처, 식촉, 다섯 단계로 진행되는 삶의 이야기. 여기가 사실은 내 삶의 몸통이다. 지금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럴 때에 배고부님, 우리 요번에도 다시 보았지만 정말로 이 지금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에서 그간 전통적 해석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요 부분 바르게 보지 않으면 그냥 개념적으로는 어떤 관념적으로는 이런 순서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삶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데 대표적으로 삼사화합 촉하면 왜 느낌이 생겨나는 것인데 이런 삶의 이야기를 직접 설명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을 말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 뭔가요? 육내입처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라고 하면 안식 내지 의식, 그리고 안근 내지 의근. 말하자면 처라고 하는 것은 식과 근이 함께한 거다. 일반적으로 말을 하자면 식이라고 하는 마음하고 근 가운데 앞에 다섯 가지, 안근 내지 신근, 이 다섯 가지는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식이라는 마음하고 몸인 근하고 가 함께 해서 보는 자, 인식 주관이 되면 이걸 처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식과 근이 함께 한 것으로의 인식 주관인 나를 말하는 게 내입처다. 육내입처. 요 관점을 보는 거는 정말로 창의적이고 혁명적으로 경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탁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 좀 정리를 했고 탁가의 앞에 선행하는 자리, 지금 삶의 현장이라고 말하는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의 이 다섯 가지 과정
에서 무엇보다도 내입처라는 것은 경이 직접 내입처는 식더하기 근이요 라고 직접 말해주지는 않지만 많은 경들이 꿰어져 가지고 알려주는 의미.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연히 식더하기 근의 상태로 처를 말하고 있다고. 그게 이제 제가 그 자료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가지고 처가 식더하기 근이다라는 이해가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경들, 이런 경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가 식더하기 근이다라는 이 이해는 딱가를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삶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거다. 그거 없이는 마른 삼사와 합촉, 근경식 삼사와 합촉, 촉을 조건으로 수 이래 말은 하지만 아니 근경식이 함께하는 촉에서 어떻게 느낌이 생겨날까요?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분명히 보고 가야 하는. 자, 이렇게 그간의 공부를 통해서 이 지금 삶의 현장 부분 그리고 이어지는 딱가라고 하는 부분,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고 전제하고 오늘 수업을 하겠다. 성미고부님 오늘 세 번째 수업 오신 거죠? 그래서 아직 좀 낯설겠지만, 계속 그 반복되는 복습을 통해서 따라오기로 하고,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공감된 상태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교재 한 장을 드렸어요. 박희애 부부님, 네. 우현경 하면 큰 주제가 뭐죠? 무명과 가래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어리석은 자는 몸으로 가고 현명한 자는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삶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함께하는 금생의 이야기 이렇게 본다면 금생에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무명과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몸으로 와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지금 법원님 말씀하시듯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삶의 과정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는 거야. 몸이 무너지면 일반적으로 어때? 몸이 무너지면 또다시 몸으로 가서 새로운 몸과 함께하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이어가야 되잖아. 이게 윤회잖아.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삶이 연속되어 가죠. 이게 태어나기는 누구나 다 같이 무명과 가래 상태로 왔는데 삶의 과정에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또다시 몸으로 가는 보통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현경이 주는 주제는 정말 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그 경을 보나요? 오기는 무명과 가래와 함께해서 왔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제 경이 딱 말해주는 게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 얘기를 결정적으로 하잖아. 몸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뭐야? 이제 몸과 함께하는 중생으로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우현경. 그 우현경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무명과 가래
의한 중생이야. 근데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뭐라고 해요? 세상. 예, 그게 세상. 로까라는 단어가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으로 쓰인다고. 무명과 가래에 의한. 그리고 요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 그 얘기는 뭐죠? 요러한 삶을 몸만 바꿔가지고 동일하게 되풀이한다는 거죠. 요게 윤회하는 삶이야. 그런가 하면 여기서 무명과 가래를 잘 해소하면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는 몸으로 가지 않는 거죠. 몸으로 가지 않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즉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세상에서 벗어난 이 상태를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를 이제 말하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마음 이러면 심의식 그러죠. 지난주에 우리 심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죠.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몸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우현경이 알려주는 삶의 전개가 있는 거야. 자, 이럴 때 나는 사실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요 이야기 위에서 한 가지 개념을 좀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박혜영 부부님, 네. 세상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께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경 중에 세 번째 경, 꽃경. 꽃경. 그래, 꽃경에서 그 오온을 뭐라고 말하는 거야?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그렇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있다. 이게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있는 것 가운데 세상의 법인 오온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있나요? 뭐가 있죠? 열반. 예, 그거 하여간 있다. 그냥 말로만 없는 거를 뭐 있다고 사실 아니게 말하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 중에 세상의 법인 오온 말고 있는 것은 뭐야? 바로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여기 있는 거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과 열반. 두 가지 형태로 있는 거죠. 이때 있는 거를 뭐라고 해요? 제법. 일단은 법이죠. 있는 것은 법인데 이 법이 어떤 성질,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제법무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오온이라는 것이 세상의 법이요. 세상이 무엇이냐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야.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는 오직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으로의 오온이라는 법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부처님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삼법인과 연기 이 두 가지 사실에 더해가지고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오온이야. 달리 말하면 오온 말고는 없어. 요 얘기죠. 있는 거에는 열반이 하나 더 있잖아. 이건 세상 밖에 있는 거지. 세상 안에는 오온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오온이다 이 얘기죠. 이 얘기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을 한자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일체. 그래. 이게 되겠죠? 그래서 오온, 색, 수, 상, 행. 행은 꼭 복수로 나타내죠. 식이 있어.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말하자면 이게 일체야. 그런데 박법부님이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일체라고 하면 부처님이 또 일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정의해 주는 게 있잖아. 네, 12처가 일체다. 그죠? 성미부부님 그거 아시죠? 일체라는 아직 모르는구나. 안 봤던 것 같아요. 본 거겠죠? 외부부님 충분히 아시죠? 일체라고 말을 하면 이 일체를 정의하는 또 다른 경이 있는 거야. 일체경이야. 35번 상류다, 6처 상류다에 나오는데 이 일체에 대해서 안이비 설신의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안이비 설신의 요거는 6내입처죠. 요거 경은 분명하게 내입처라는 거하고 근과 식을 구분해서 써요. 내입처는 그러니까 안처, 안식, 안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에 대표성을 띠고서 처를 생략하죠. 그래서 보통 안이비설신을 이래 나오지만 이건 기본적으로는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를 의미하죠. 요건 경이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면 요건 6내이처야. 색성한 미촉법은 상대되는 것으로의 6외이처야. 요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나? 어찌 보면 우리가 경을 이래 해석한다는 것이 진짜 놀랍고 재밌는 일이야. 참 놀랍고 재밌는 일이야. 이 이야기는요,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한 미촉법이라는 이 일체에다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오직 오은이여 라고 해서 알려지는 일체. 그게 같은 거잖아. 네. 배부분이 그러면 색수상행식 오온하고 안이비설신의 색성한 미촉법 이 12처하고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는 오늘 공부에서 오늘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주목을 안 하는 거야. 박부분이 우리 메커니즘에서 이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사실은 대개가 그 전통적 공부 과정에서 이런 접근을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우현경이 알려주는 거 거기에서 꽃경에서 부처님 스스로 내가 깨닫고 실현한 것이 이거요 라고 알려주는 그 내용을 딱 모아서 보면 어쨌든 색수상행식 5온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거 일치라고, 그게 내입처 외입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니 이게 어떻게 똑같아질까 라는 부분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강조를 거듭한 게 뭐야? 요거 내입처라는 것은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것을 이렇게 된 거죠. 식과 근,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보는 자, 인식 주관인 내가 되는 거야. 요게 이식, 이근, 비식, 비근, 설식, 설근, 신식, 신근, 의식, 의근. 이렇게 된 거죠. 자, 문제는 요렇게 펼쳐진 일체, 12처 일체가 오온과 같은 것이다. 여기 하나다라는 요 관점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같은 거니까 이제 대응이 돼야 되잖아. 자, 색이라고 하는 거. 오온의 색이 12처 안에 있어야겠죠. 박부부님, 네. 이 12처 안에 색은 어떤 게 있어? 안근에서 신근 그리고 색성향 미촉. 그렇군요. 요거 색이야. 이거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겠지 뭐. 정리고부님,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거 몸의 기능이야, 그죠? 동의. 동의. 배부부님도 동의. 그러면 색은 나왔어. 수상행은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요거 안식 내지 의식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은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물질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몸이라고 하는 기능을 필요로 했죠. 법이 뭔지 아직 몰라도 이 법이라는 것은 일단 물질 아닌 거잖아. 물질 아닌 거를 인식하는 데는 몸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법을 인식하는 의식이 대략 말하자면 의식이 직접 기능으로의 역할을 함께 해서 법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걸 인식하겠죠. 그러면 의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말하자면 의식의 작용성 이렇게 보자면 이것도 식에 속한 거겠죠. 그러면 안식부터 의식의 의근 요거를 더하면 이게 뭐가 돼? 식이 되게 식인 거죠 이게. 자, 오온 중에 색과 식이 찾아진 거야. 그죠? 그러면 수상행들은 어디 가야 되나? 이게 그래 여기서 내가 출발을 거창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오온하고 12처가 같은 거요. 같은 일체요. 여기에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거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 오온이라고 불리는 거 12처라고 불리는 거 이게 조그만큼의 예외도 없이 100%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묘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안이비설신의는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5가지 근은 물질이 색이고 나머지는 식이야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펼쳐졌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거 색이야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색과 식은 완성됐어. 그러면 수상행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 수상행도 12처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은 거를 찾아야지 뭐. 남은 거를 보려니까 색성향 미촉은 색에 들어갔고 안근 내지 신근도 색에 들어갔고 안식 내지 의식과 의근 식에 들어갔고 남은 거는 법밖에 없네. 배고부님 저기 부파불교 시절에 많은 이론들이 생겨나잖아. 그 공부를 좀 했다 하지 않았나? 아닌가? 내가 잘못 기억하나? 이게요, 이제 부파불교 시절이라는 게 이제, 하여간 대승불교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그러니까 니까야 또는 아함에 대한 자기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의 문파를 세워나가는 거잖아.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육외입처의 법이 무엇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많고 어려워. 저는 이제 요거를 공부 시작할 때에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공부의 방향을 이제 접근을 했었잖아요. 그때에 최봉수 교수님 책이 여러 저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요 초기 불교와 관련한 최봉수 교수님 책이 몇 권 있어. 자료론도 있고 뭐 이제 몇 권 있는데 그 최 교수님 책에 보면 이 부파 불교들이 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정의라기보다는 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 그죠? 법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까마득한 거야. 이거를 그 학자분들, 수행자분들이 자기들대로 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런 이론들이 그 최봉수 교수님 그 교재에 보면 아주 비중 있게, 그러니까 많은 분량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와, 잘 모르겠더라 진짜. 나도 열심히 반복 읽었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더라.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요, 오랜 세월 법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우리 선배 스님들이 이 법이 무엇냐 하고 해석을 한 거야. 아니 그런데 사실은 법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지 못하고 불교를 안다라고 말하기도 곤란하잖아. 법이라는 게 일단 보면 일단은 이거잖아.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안이 인식하는 대상이 새끼고, 요런 식으로 의식과 의근이 함께한 것으로의 매입처가 인식하는 대상이 법이잖아. 그러면 이 법이 뭔지를 설명해내지 못하고 12처를 한다, 일체를 한다,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최봉수 교수님 그 교재를 보면서 참 어렵지만 대단하다 이러면서 본 건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르겠다 법이 무엇인지. 실제로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 그랬어. 그렇게 법이라는 게 힘들더라고. 근데 박고부님, 네. 이 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가? 저기서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치? 네. 예. 이게 우리가 다 놓고 그냥 경을 통해서 공부해 보자. 그리고 배고프님, 어쩌면 우리가 1000년, 2000년 전에 공부하신 그 선배 스님들보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지적 자산이 누적되면서 또 다양한 과학적 도움을 받아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1000년, 2000년 전에 어떤 스님들보다 학습 능력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너무 건방진 얘기를 내가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 어떤 학자가 있었다 해도 그분들이 공부하는 교재의 범위를 생각해봐. 한계가 있어요. 네, 그분들의 교재의 범위가 아마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더 많은 공부를 했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 나는 그래도 나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능력,
에서 1000년, 2000년 전에 우리 선배 스님들보다 내가 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됐어. 언제부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보면 이제 앞에 선배 스님들의 그 해석 굉장히 어렵고 아무리 봐도 그 의미를 특정할 수 없는 이런 공부에 매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직접 경을 보지 뭐. 나만 해도 지금 10년 넘게 경으로 공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보인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경을 직접 보는 일에다가 학습 능력이 더해져가지고 보면 그래 한국박보부님 딱 그 말을 하셨잖아. 딱 보이네 뭐. 성민박보부님 법이 뭘까? 수상행.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야. 배부부님 그죠? 오온과 12처가 같은 거다. 같은 일체다라는 요 부분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으면 색과 식이 자리를 잡았어. 나머지 수상행은 어디 가야 돼? 남아있는 게 법밖에 없어. 아니 이거는 산수로 봐도 이게 이거지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뭐 달리 생각할 거 없잖아. 거기에다가 물질이냐 물질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수상행들은 물질 아닌 거잖아.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야. 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수상행이요. 이렇게 법을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오늘 요 교재를 드린 거 여기에서는 사실 12처라는 부분을 직접 표시는 안 했는데 제목에다가 우현경이 이해하면서 오온은 일체다 라고 표시한 거. 오온이 일체라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라는 요것이 일체다. 요것만 표시가 되면 우리가 그 일체라는 것이 12처로 정의되는 35번 삼주도의 22번경 일체경이잖아. 요거를 딱 말할 수가 있거든. 그래 되면 결정적으로 법이 무언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요 내용이죠. 오늘 공부 일단 시작을 요렇게 그 오온과 12처가 대등한 것으로의 일체다. 그래서 대응시켜보면 법이라는 것이 수상행이다. 이런 이해를 위해서는 내입처라는 것이 식과 근이 함께한 인식주관이다. 설명이 되죠? 오늘 요 얘기는 제가 따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과 식과 근이 더해서 초과된다라는 걸 앞에 수업을 통해서 하여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건 공부를 한 거야. 요거 됐죠? 예, 요렇게 오늘 공부를 시작을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 가지 공감 위에서 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삶의 현장이 있죠. 지금 삶의 현장이라는 말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방금 이제 지운 거지만 안이비설신의 안식과 안근 내지 신식과 신근 의식과 의근 그리고 색성향 미초법.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들이 알려주기를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안식이 생겨나고 내지 신식이 생겨나고 의식이 생겨나죠. 그러면 성미고부님 여기 이제 안식이 생겨났잖아. 근데 이 안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안식이 또 어디 있지? 무슨 말? 여기 있잖아. 아니 그러면 이 얘기가
안식이 안근과 함께 안내입처가 돼가지고 색을 인식해서 안식을 만든 거예요. 안식을 만든 주체가 누구야? 안식이요, 그럼. 그죠? 근이라는 것과 함께. 그러면 여기 안식하고 여기 안식은 어떻게 다르지? 똑같은 게 똑같은 거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새롭게 생긴 대상. 그래. 여기는 온이라는 개념이야. 온. 온이니까 무덕이라는 거죠. 무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삶의 과정이 누적된 거예요. 삶의 누적. 누적이라는 건 뭐야?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 쌓여있는 시기의 무더기가 근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해가지고 새로운 알갱이 하나를 만들었어.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이건 그냥 편의상 새끼 처진식 이렇게도 부르고 또는 출산된 식 이렇게도 부르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식의 무더기가 근과 함께 색을 인식해서 안식이라는 하나의 알갱이를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생겨나는 것이 색에 대한 알미 아니고 색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났어. 이런 알미라고 하는 어떤 그 정신 상태의 어떤 거가 아니고 알을 몸통으로 하는 활발한 마음이 생겨났다. 그러면 이 활발한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건 뭐야? 마음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외식이라고요? 위저너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은 다시 뭐라고 해요? 요 내입처, 외입처, 식이 동시에 있다. 한순간이라도 이전의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는 거야. 인식이라고 하는 건 그거야. 한순간이라도 앞에 거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말이 삼사화합. 중국에서 삼사화합 이렇고 니카야에서도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는 것.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다. 라고 해서 삼사화합 촉을 정의해 준다고요. 그리고 나면 이 촉을 연하여 수.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라고 불고불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라는 이 5가지 과정이 지금 삶의 현장이다. 사실은 요게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삶의 몸통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독송하는 불탐경 같은 데서 뭐라 그래요? 이 5가지가 불탄다.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생노사 수비 고운의 불꽃으로 타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요 자체가 지금 삶의 현장으로의 내 삶의 몸통인 거야. 요 5가지.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일체라는 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일체는 12처 이랬죠. 그런데 또 중요한 주제 하나가 나왔지. 12처가 일체다라고 말하는 경이 35번 상류가의 22번 일체경이라고. 그런데 이 22번에 이어가지고 23번부터 28을 더하면 어떻게 되지? 51이 되나요? 28을 더하면 51이지. 28개의 경이 일체경 다음에 뒤따라 나와. 그런데 28개의 경은 일체를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우리 불탄경 이러면 일체는 불탄다라고 하면서 그 불타는 일체로 6내입조, 6외입조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6웨입초도 불타고, 그러니까 6내입초도 불타고, 6웨입초도 불타고, 6식도 불타고, 6촉도 불사고, 6수도 불사고. 이게 다 불탄다고 하잖아. 이거를 일체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28개의 경은 안 내지 수, 이 부분 모두를 일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배고프님, 그러면 이 일체하고 이 일체는 어떤 차이가 있어? 배고프님, 어떤 차이가 있어? 삶이 진행되는 활성화되는.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나 해낸 게 활성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고. 뭐냐 하면, 자, 12초라는 거, 안이비설신의 색성한 미척법, 요거는 인식주관인 6내입초, 인식객관인 6외입초, 요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그냥 나는 보는 자요, 나는 보이는 자요, 요렇게 주관과 객관 요렇게 독립되어서 따로 있나? 사실 그러진 않다고. 물론 세상에는 보는 나도 있고 보이는 대상도 있지만 그것을 직접 보지 않고 그냥 어떤 존재 상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런데 방금 박보부님 말씀하셨지만 내 삶이라는 건 어떠냐고. 내 삶이라는 것은 눈이 있다. 내가 지금 보는 자로서의 안내입처로 내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보는 내가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걸 보아서 알고 3, 4화학 촉해서 그거를 경험하는 이거는 동시에 진행돼 버리는 거야. 아까 보니 방금 진행이라는 표현했죠? 바로 이런 진행이라는 관점이야. 삶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내입처가 있고 외입처가 있어요? 요거 아니라고. 내입처와 외입처가 함께 대응함으로써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인식이라는 게 알고 경험하는 거죠. 외입처라는 대상을 알고 그 대상을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중에 어떤 느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은 진행되는 거라고. 그런 진행이라는 개념을 활성화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한 거죠.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일체경이 12처는 일체라고 하고 나서 이어지는 28개의 경. 내가 뭐 예를 들자면 일체는 불탄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28개의 경이 말하는 이 일체는 뭐냐고. 활성화된 일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활성화된 일체. 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활성화된 일체라는 개념을 놓고 자, 좀 지웁니다. 활성화된 일체라는 측면에서 이제 활성화라는 것은 어떤 과정으로 활성화되죠? 기본적으로 여기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요건 어떻게 표현하죠? 안이라고 하는 네이처, 인식주관인 내가 색이라는 웨이처, 인식객관을 인식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뭐 인식하는 작용 이럴까? 인식하는 작용을 통해서 웨이처를 알고 그러면 3, 4화학 촉이라는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경험하는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보면 내입처, 외입처는 그대로 오온이고 그 오온이 새로운 식을 만들고 이어서 새로운 수가 생겨나는 뭐 이런 오온이라고 하는 어떤 몸통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런 몸통적인 관점 말고 나타나는 게 뭐야?
인식하는 작용하고 촉이라는 작용이죠. 이럴 때 이 인식하는 작용을 뭐라고 부를까? 네,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요 안식 내지 안근이라는 것을 몸이다 라고 볼 때, 나머지 우리가 요거 식이라고 본 거죠? 이 식이 우리가 지난주에 심의식, 동질성 위에 차별성, 으로 세 가지 마음을 말할 때 식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상태를 뭐라고 불렀어요? 의. 예, 요거를 의라고 불렀거든. 여기서 의식 더하기 의근을 말하는 의처에서 처라는 말을 생략하고 부르는 의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구성되는 의하고 식 전체가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부르는 의하고 다르죠. 박부모님, 네. 요거 구분하는 공부 자리를 본 적이 없지. 여기서 여러 번 했어요. 그래, 여기 말고는 없지.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건 심의식을 동질성 위에 차별성으로 보아내는, 그 사실은 그건 경을 경 그대로 몸과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는 어떤 거를 이거라고 하면서 그거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 이렇게 말할 때 몸과 짝이 된다라는 그 동질성 위에 심의식 각각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으니까 다르게 부르는 거지. 요런 관점으로 경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안입이 설신의에 의하고 요런 전체적인 식이 몸과 함께 한다 해서 의라고 불리는 요 두 가지 의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삶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걸 보려면 결국은 또 반복되는 게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되는 이런 기본 옵션은 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래가지고 요 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럴 때에 안식이 안근과 함께 색을 인식하는 것도 사실은 의 가운데 말하자면 의라고 하는 마음이 인식을 하려고 하는데 인식 대상이 색이야. 요럴 때 어떻다는 거야? 의 안에, 왜냐면 이게 다 의니까 의 안에 들어있는 안식으로 색을 보아가지고 안식이라고 인식하는 거잖아. 요런 개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의가 몸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하는 요 작용을, 요 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의의 작용, 작의 이렇게 부른다고. 마나시까라 작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 비중이 얼마나 커. 그 작의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경어를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여기에 작의라는 개념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12처인 오온이 작의로서 1차적인 활성화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식을 만들면 3사화합 촉이라고 해서 2차적인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경험하죠. 1차적 활성화를 통해서 알고 2차적 활성화를 통해서 경험하는, 요게 지금 삶의 현장, 삶의 몸통 5가지의 관계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주제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2연기 있잖아. 예. 12연기 시작이 뭐지? 무명. 무명.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라고 하는 게 정의는 안입이 설신의지만 이것은 활성화라는 개념 없이는 볼 수 없죠. 안입이 설신의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획성형 미처법이 대응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알무로의 식이 생겨난 거야. 말하자면 요 전체가 활성화된 유깁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어서 촉에 의해서 한 번 더 활성화되면 쑥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될 때 유깁이라고 하는 것이 요런 현장인데 이게 무엇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색.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 유깁 앞에 명색이 있는 거야. 그런데 명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독성집에서도 도시경에 나오고 또 디가니까 15번 대인연경에서도 직접 말해주는 게 명색은 혼자 존재 의미를 갖지 못하죠. 명색과 함께 서로 조건되는 것이 있지. 서로 조건된다라고 하면 각각이 어떤 것이기는 하지만 그 어떤 것이 자체적으로 존재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는 거야. 이거는 A는 B를 조건으로 하고 B는 A를 조건으로 한다라는 거는 근데 연기가 말하는 조건관계는 100% 조건관계니까 A는 B 없이는 있을 수 없고 B는 A 없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결국 이렇게 서로 조건되는 표현이 나타나면 이 A와 B가 하나, 그러니까 싸잡아서 하나의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이런 개념이죠. 자, 하나 경에서는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명색과 서로 조건되는 것이 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말하자면 식과 명색은 각각이 자기 존재성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식은 명색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 명색은 식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 누구한테? 서로. 누구한테? 누구에게 식과 명색이 이렇게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관계,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보여줘. 중생에게. 중생에게.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무명 밑엔 번뇌가 있는 거죠. 번뇌의 조건 지어져 가지고 무명으로부터 행들, 식, 명색 이래 나갈 때 이 식과 명색이라는 게 무명으로부터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두 개가 함께 해야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한 것으로의 어떤 존재성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하여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색이라는 게 있고 식이라는 게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그려본 거랑 좀 유사하지. 색이 있고 식이 있는데 두 가지 아닌 것이 명이 있어. 아까 그 두 가지 일체의 개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색과 식 아닌 것으로는 법이 수상행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를 지금 명이라고 나타내죠. 그러면 명이 대략 수상행 이렇게 좀 접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 명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래서 분석경 부처님의 용어 정의를 떠나서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의미와 다르게 교리 용어를 이해하면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래 말하죠. 12연계 분석경에서 대답을 주죠. 명이 무엇이야? 명. 수, 상, 사, 촉, 자의 요래 나오죠. 그런데 집착의 향상경 이런 오온을 정의해주는 경에 보면 오온의 행이 어떻게 정의돼? 무엇이 행이냐라고 하면 색사 내지 법사,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의도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는 그대로 행이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명이라는 게 알려주는 게 수상행 그리고 촉작의가 되어가지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존재성이다 라고 말할 때 식과 명색 더하면 뭐가 돼? 일단 요게 더해질 수 있겠네. 수상행이 여기에 더해지면 색, 수상행, 식 오온이 되는 거죠. 오온이 되죠. 그리고 그 오온 밖에 남는 게 뭐야? 촉과 작의라고 하는 요거 1차적인 활성, 2차적인 발성. 활성의 요소죠, 요거. 요걸 볼 수가 있죠. 요거 아까처럼 대응을 해보지 뭐. 요거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요거. 요게 12처죠. 12처는 그대로 뭐죠? 12처는 그대로 오온이라고. 이 오온이 어디 있나요? 식과 명색 중에 오온이 여기 있네. 그리고 식과 명색 중에 오온을 제외한 나머지 작의와 촉이라는 두 가지 활성화 요소. 이건 어디 있어? 12처라는 일체가 활성화된 일체로 되는 과정에 1차적인 활성화 요소에 의해서 색을 알고 2차적인 활성화 요소 촉에 의해서 색을 경험하죠. 요거 보니까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하나의 존재 상태를 정의하는 요것이 보니까 그대로 활성화된 일체에서 12처로의 오온 거기에 첫 번째 활성 요소인 작의가 알고 두 번째 활성 요소인 촉이 경험하는 식과 명색이 활성화된 일체하고 동일한 게 여기서도 나오죠. 좀 전에 이야기하고 다 맞는 거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지 뭐. 요렇게 일단 보아가지고 식과 명색이라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라고 하는 요 부분이 그대로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가 활성화된 존재 상태가 오온 그대로 있지 않고 이렇게 12처로 펼쳐진 이유는 뭐죠? 세상을 만나는 현장 이렇게 말할 때 세상을 만나자라고 할 때 나는 오온이야 세상아 세상 너희가 오온의 형태로 자리해가지고 나한테 인식되라 이러면은 세상이 말을 안 듣겠죠. 세상을 만나자라고 할 때는 세상이 생겨먹은 대로 내가 세상을 따라가서 만나야 되겠죠.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하니까 바라문경 같은 데서는 색성향 미촉 요 5가지 물질의 영역이 세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많은 경들은 이런 활성화된 일체로서의 세상 말하잖아. 세상이 색성향 미촉이라는 말하자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는
보이는 것을 보면서 만나고 들리는 것을 들으면서 만나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색성한 미촉으로 생겨났고 거기에 물질 아닌 것으로의 법, 수상행 요렇게 세상을 세상이 그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내 자신이 그냥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요 상태에서 세상 생긴 그대로 내가 따라가려니까 식이라는 요 마음은 색에 대한 식은 아닌 식이고 이런 식으로 펼쳐진 거죠. 그렇게 식과 명색은 오온의 관점에서 활성화된 거를 세상을 만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융내외 이처의 관계로 일체라는 표현의 활성화로 이렇게 펼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딴 게 아니에요. 식과 명색이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활성 상태가 그대로 세상을 만나기 위한 이 과정을 유깁촉수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문제 없죠? 다른 문제 있을까?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식과 명색 그리고 유깁부터 수까지가 나의 존재성이 지금 세상을 만나는 지금 삶의 현장으로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참 오늘 맞춰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잘하면 맞출 수 있을 거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활성화에 의해서 외입처를 아는 요게 단지 알미 아니고 마음이 생긴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마음이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는 이렇게 생겨난 식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러한 느낌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인지 괴로운 느낌인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인지 요거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식이 분별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에 이거 전도된 상태에서 번뇌 도래되는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딱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명이 생기고 탐과 진이 생기면 대표적으로 탐으로 식이 그러니까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 수에 대한 알민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 되죠. 그러면 이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가 안에도 보면 수를 인식해서 무명과 탐진이 생겨나는 인식 과정이 있고, 그렇게 생겨난 심이 수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적인 행위가 있죠. 딱가 안에도 인식과 행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난디, 소망이라는 게 생겨나죠. 그러면 여기서 딱가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딱가는 무엇이냐 하면 가래의 형성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가래라는 것은 알라야 라고 해서 잡는 성질을 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그죠? 연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애가 생겨나는 또 하나의 조건관계가 뭐예요? 딱가에 의해서 수가 생겨난다. 입체적으로 애가 입체적으로 애가 생겨나는 거야. 요런 과정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는 알라야, 잡는 성질을 가져. 요런 성질에서 이제부터 삶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요런 인식에 이어서 행위가 있었지, 내적인 행위,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내적인 행위가 있었으면 이제 이 행위가 몸과 함께 하는 영역으로 올라오겠죠. 그럴 때 이 가래 상태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경은 말하죠. 하나는 견해가 나오죠. 요 견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 말하는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심,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 요거죠. 아니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심,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견해, 요런 연장선이죠. 요렇게 이제 견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세상을 보는 눈이지 뭐. 내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 상나가정이라는 이 거꾸로 된 시각으로 세상을 볼 거냐, 아니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관점으로 세상을 볼 거냐. 요런 가치적인, 질적인 측면을 견해라는 말로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 견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면 행위가, 그러니까 국제적 액션으로 행위가 출발해야 되죠. 그 행위가 뭐죠? 윗닦아라는 거죠. 윗닦아. 요거 뭔가 닦아라는 게 있는데, 윗닦아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왜 윗닦아라고 쓰는지를 잘 모르지. 우리가 찾아낸 게 뭐냐 하면 닦아로부터의 분리, 닦아로부터 떠나는 것이 윗닦아다. 요렇게 윗닦아를,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윗닦아는 어쨌든 누구나 다 그 행위의 출발이다. 그래서 뭐 일으킨 생각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 행위가 출발하는 그것을 윗닦아라고 지시하는 건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 윗닦아가 왜 일으킨 생각? 하여간 행위의 출발인지가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닦아라고 하는 이 개념과 함께 보면 뭐야? 닦아라는 가래를 형성하는 그 내적 과정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몸에 참여 없이 인식하고 행위하는 내적 과정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거기를 떠나 가지고 이제 몸이 참여하는 삶의 영역, 의의 영역으로 오는 거죠. 윗닦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 윗닦아가 경에 의하면 소망이 윗닦아를 경영한다, 관리한다 라고 해서 윗닦아가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을 떠올린다, 생각을 일으킨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많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생각이 떠오른다. 소망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윗닦아라고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행위의 출발자리 생각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이 닦아라는 이 내적인 가공 과정에서 소망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떠올라지는 거예요. 윗닦아야.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윗자라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더 있죠. 윗닦아에 이어서 윗자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보통 초선이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수행용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수행용어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윗자라도 윗닦아처럼 삶의 한 과정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윗자라, 보통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래가지고 윗닦아를 보는, 윗닦아를 관찰하는 이런 의미로 보통 나오죠. 근데 그게 좀 애매해. 사실 그 역할은, 그 윗닦아를 관찰하는 그 역할은 누구 역할이지? 그래, 그거는 사실은
삿띠가 아니니까 여기서 위자라라는 거는 뭐 이건 우리가 더 연구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죠. 윗닦아가 최초로 행위의 그러니까 행위의 출발 자리로 떠올라. 어떻게? 수동적으로. 그러면 수동적으로 윗닦아가 떠오르면 물론 이제 떠올랐다 해도 이거는 색성향 미적 법에 대한 윗닦아기 때문에 일단 시작한 인식한 그 대상 그대로의 과정으로 윗닦아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오르고 나면 사실은 여기서 수동적이라는 걸로 삶이 계속 진행되지는 않잖아. 내 마음이 그 대상한테로 이제 직접 가져야 되잖아. 생각이 수동적으로 떠오른 그거를 수동적인 상태로 두지 않고 내가 가잖아. 접근이라는 게 요 윗자라하고 조금 다 다른 걸로 우빠 윗자라띠라고 해서 그 육처 분석경에서 보면 18가지 우빠 윗자라띠를 말하는데 요거를 내가 행복, 의의 행복 걸어가는 거야.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요게 요 윗자라하고 같은 개념인 걸로 봐야 할 것 같아. 더구나 의의 행복, 의가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보면 윗닦아가 수동적으로 떠올랐다면 그 윗닦아가 떠오른 인식하는 대상 거기로 내 마음이 가는 거? 뭐 요런 정도의 의미가 윗자라. 이거는 관찰이라는 의미는 삿띠의 몫이라고 수행의 입장에서도 삿띠의 몫으로 봐야 되죠. 그럴 때 윗자라가 무언지는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현재까지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마음 떠오르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수동적으로 떠올라서 인식의 대상으로 대상에 대한 생각 요래 되면 마음이 능동적으로 가는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윗닦아 윗자라 다음에 뭐가 나와?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이 세 가지 중간 과정이 나오고 이런 의도, 기대, 지향 다음에 사유 이렇게 나오죠. 해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사유라고 하는 것이 뭐 의업의 중심을 차지하죠. 그리고 경은 의도가 곧 업이다 라고 해서 이 의도 이후 의도하고 기대하고 지향하는 그것이 사유로 연결돼서 사유가 다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의도에다가 중심을 두고 행위를 업을 설명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사유 과정에서 이제 특별한 것이 하나 나타나는 게 욕탐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참다 보았죠. 욕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참다가 이 행위 상태를 싣고 인식에 참여해서 공동주관이 된다. 요거 설명했죠. 그런가 하면 이 욕탐은 다시 몸과 말의 행위, 몸과 말의 행위로 양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말하자면 의도부터 사유 이만큼이 의업이라면 몸의 행위, 말의 행위가 신업, 구업 해서 신고의 삼업 이래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전체를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이 알라야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윗닦아한테로 윗자라해 가는 게 알라야라고 하는 이 잠근 성질에 의해서 대상을 붙잡는 요게 접근이다. 윗자라. 요렇게 이제 보려고 알라야를 써놓은 거야.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행위를 하잖아.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의 결과를 경우 두 가지로 말하죠. 행위는 한 가지로는
상이 잠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이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윗닦아 윗자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의도부터 신업까지 요 부분이 이제 업이야. 방금 설명드린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 중간에서 욕탐 갖고 욕탐이 신업구업으로 오면 이제 요렇게 이제 그 행위 부분,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니까 행위 부분을 상세히 말하지 못하는데 이제 뒤에 더 볼 기회가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딱가로부터 나와서 몸과 함께하는 요런 상태에서 이제 업을 짓는 거예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에서 하나로는 상이 잠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을 뭐라고 해요?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다 라고 말하는 게, 행위에 의해서 잠재되어 가지고 이것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거죠.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식에 머금을 말하죠. 식이 머문다라고 말하는 거야. 식이? 자, 여기서 식이 머문다라는 건 뭐죠? 여기 이제 새끼 젖은 식이 있잖아. 이 식이 2차 인식의 주관이 되어가지고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고, 다시 소망으로 몸집을 불리면 가래가 되어가지고 업을 졌죠. 그리고는 보자면 식이 심도 거치고 애가 돼서 몸과 함께하는 의애 과정을 거쳤는데,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말할 때 심의식 가운데 식이 머문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오온을 말할 때 마음은 식으로 나타나지 색수상행 심, 색수상행 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마음이라는 거의 대표는 사실은 식이야. 이게 이제 중국에서 심이라는 하나의 마음만 보다 보니까 의나 식에 대해서는 마음도 아니라고 불교 학자들이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참 그건 어리석은 거야. 심의식은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가지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중에 마음을 대표하는 이름은 식이야. 그러면 이제 경은 다시 식이 머문다라고 하면 다른 경들을 통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머물고 늘어나면이라는 건 뭐죠? 식이 앞의, 그러니까 이전의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식의 무더기에 더해져가지고 무더기가 커지는, 요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식온이 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식온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게 연기된 식이다. 연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 요게 식온이고, 그러면 이제 경은 또 말하기를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명색이 참여하면 식과 명색이 함께한 요 상태가 만들어지죠. 식과 명색이 함께한 요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여기에 있는 거죠. 요렇게 식과 명색이 활성화된 나의 존재 상태이고, 이것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지면 내 입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수까지 와가지고 새끼 젖은 식이 수를 대상으로 상을 공동주관으로 2차 인식하면 탐을 만들어서 심이 되고, 다시 소망 거쳐서 가래가 되면 견해와 윗닦아 또 윗자라 해서 의도로부터 진행되는 업을 지으면, 행위를 하면 이렇게 상이 잠재해가지고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식과 명색이라는 오온의 활성 상태. 근데 여기서 이제 오온은 나니까 이런 나라는 존재 상태의 활성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럴 때 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이 서로 조건되는 하나의 존재 상태, 요거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경에서는 요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오온의 활성 상태를 말하는 요 존재 상태. 그러니까 식과 명색은 개별적으로 존재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야. 중생한테는 함께해서 하나의 존재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거를 붓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이전에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이제 다 쭉 연기를 말해주는데 이렇게 업을 짓는 이 자리가 가래로부터 업을 지으니까 이거를 집착이라고 표현하거든. 집착,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라는 말을 하죠. 이 유가 뭐냐 하면 나라는 존재의 불완전한 존재 상태죠. 그래서 오온이고 오치온이라. 오온이고 오치온이라면 식과 명색 가운데 활성 요소 두 개를 빼야 되죠. 그럼 활성화되지 않은 삶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생겨난 활성화 개념 적용 이전의 존재, 요거를 유라고 부른다. 오온. 그래서 요거는 원어가 바와라고. 그리고 바와와 같은 어원을 쓰면서 붓다라고 하는 식과 명색을 지시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바와 유라는 존재의 활성 상태를 말한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식과 명색 붓다라고 하는 요것이 요 자리 지금 삶의 현장으로 펼쳐지기 앞에 나라는 존재의 활성 상태. 이렇게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아야 하는 게 식하고 명색이라고 하는 요게 한 가지 차이를 갖는 게 있어. 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색계에 묶인 거잖아. 이제 명이라는 것과 색이 함께 하는데 색이라는 건 어쨌든 이 존재 상태에서는 몸이거든. 몸이라는 것은 인간을 기준하면 그저 100년 안팎 살아야 된다고. 그럼 무너지잖아. 이래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 있다고. 그죠?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100년 안팎의 세월 동안은 이런 과정으로 생겨난 명색과 식이 함께해서 활성 존재 상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어느 때인가 가면 뭐 색이 무너지는 때가 오잖아. 근데 식은 색 없이는 존재할 수 없잖아. 중생으로 있는 한. 새로운 몸을 만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명색이 그러니까 색이 무너져서 명색이 버려지면 새로운 명색을 만나서 식고는 존재 상태를 이어가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100년 안팎을 함께 하던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식이 연기된 식이니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몸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지. 성리부부님, 요거를 어떻게 말해야 돼? 이 몸으로, 지금 몸으로의 명색과 함께하는 식, 연기된 식이 어느 때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명색과 함께,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 요걸 뭐라고 불러? 그게 이 몸이 무너졌다, 몸이 죽고는 새로운 몸을 만났다, 태어난 거죠. 요게 윤회죠. 그래서 이 식과 명색이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렇게 와가지고 육입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어느 순간 몸이 무너지면 빠져나와가지고 몸이 무너지는 걸 죽는다 그러고, 그러면 새 몸을 만나야 되죠? 그게 태어남이죠. 태어나면 경은 다시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붓다 뭐예요? 태어나면 또다시 식과 명색으로의 삶이 전개가 되잖아. 그 식과 명색이 뭐야? 붓다잖아. 태어나면 붓다, 우리가 그걸 활성존재라고 번역했지. 활성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라고 다음 생의 이어짐을 설명하잖아. 살아있는 동안에는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화된 나의 존재 상태로 돌아와서 삶을 반복하고,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가서 태어난 그자에게 태어나면 활성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삶을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마지막 말은 요 자리에서 그 생으로 나아가기 이전에는 삶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태어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요렇게 삶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요렇게 이제 보면 여기서 그냥 그냥 대충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 시간도 많이 갔지. 대충 마무리를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삶을 이해하면 삶에는 세 개의 순환 구조가 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삶을 이해하는 데는 인식이 두 번 있고, 인식은 두 개의 공동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 삶은 아비담마가 말하는 상속이란 개념 경에 없다. 경은 그저 이렇게 삶이 순환되는 것을 설명한다. 순환되니까 상속이란 개념이 필요가 없지. 순환적으로 연결되니까. 이제 그렇게 순환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 순환이 어디에 있어? 첫 번째 보면 기본적으로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행위를 시발점으로 해서 첫 번째 순환 구조, 행위 욕탐에 의해서 인식의 자리로 돌아왔죠. 요거 순환 구조죠. 그런가 하면 행위 전체에 의해 가지고 식이 머물러 가지고 새로운 존재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식과 명색, 새로운 활성 존재로 왔죠. 요거 순환 구조죠. 그런가 하면 상이 잠재해 가지고 2차 인식에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죠. 요것도 순환 구조죠. 요렇게 세 개의 순환 구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기를, 요 욕탕으로 오는 거는 작은 순환고리, 식의 머금으로 돌아가는 걸 큰 순환고리, 상의 잠재로 오는 거를 잠재 순환고리, 요렇게 표현하고 있죠.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가 있다 라는 것이 삶의 메커니즘의 형태적인 완성이죠. 그랬을 때 이제 보면 1차 인식은 어때요? 이렇게 큰 순환고리에 의해 가지고 삶이 누적되어 온 것이 주관이죠. 거기에 욕탐이라는 것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오죠. 이거는 누적 아니죠. 지금 행위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누적된 것으로의 주관이 지금 삶의 공동주관과 함께 인식하는 게 1차 인식이죠. 2차 인식은 어때요? 거기서 생겨나는 식이라는 지금 삶이죠. 요건 누적 아니죠. 지금 삶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수라고 하는 객관을, 상이 공동주관인데 상은 어때요? 잠재된 상들이 쌓여있는 상온이죠. 지금 삶의 식이
누적된 상을 공동주관으로 2차 인식을 하죠. 요런 두 개의 공동주관이 하나는 누적된 것이고 하나는 지금 삶이고 요렇게 해서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요런 구조 볼 수 있고 마지막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마지막 한 가지 말하면 이제 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그러면 식은 무엇이냐? 어떤 식이 머물러서 쌓이느냐? 라고 말할 때 안과 색의 의한 과정에서는 안식이 생겨나서 머물죠. 안입이 설신 의라는 6가지 식이 생겨나서 삶의 과정을 담아서 이 외입처에 대한 알무로 생겨나서 이러한 한순간의 삶의 과정에 대한 알을 더해가지고 머물죠. 식은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기억이라는 몸통을 가지고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머물죠. 그런가 하면 존재경 1, 2번에 의하면 1번이 그렇고 존재경 2번은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라고 해서 식은 몸통은 삶의 지금 순간 지금 삶에 대한 기억이야. 그런데 의도와 기대가 함께 머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식의 속성은 어떤 의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행위해서 머무느냐. 이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 몸통이면서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머문다. 그것이 돌아오면 여기에 기억이라는 몸통이면서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이 몸통에 의해서 알고 속성이 작용해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진 알미 인식했느냐? 그런데 내가 가진 의도하고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면 괴롭겠죠. 내가 가진 속성으로의 의도, 기대와 같은 것이 생겨나면 즐겁겠죠. 이래서 아까 말했던 근경식 3, 4화합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왜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머문 식이 돌아와서 인식의 주관이 될 때 몸통으로의 기억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이 함께해서 3, 4화합 촉에 의한 느낌이 생겨나는 걸 설명합니다. 이게 우리가 맞지마니까요 반통고패를 계속 미룰 수 없어서 오늘 삶의 메커니즘을 요 정도로 마치려고 좀 무리하게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다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메커니즘 얘기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죠. 대기하고 계시나? 벌써 오셨겠지? 오늘은 저기 다 생략하고 이렇게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